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라는 것을 몸소 깨닫고 주어진 하루하루에 충실하며 가정을 꾸리고 사는 한 여자입니다. 저는 지금 저를 아껴주는 남편과 사랑스러운 아이를 키우며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조금 벅차고 힘들었네요. 지금부터 저희가 한 가족이 되어 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특별히 잘난 것은 없지만 모나지 않은 성격에 남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한 직장인이었어요. 저의 이런 둥글둥글한 성격은 모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죠. 엄마와 아빠는 함께 정육점을 하고 계세요. 동네 시장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하셔서 단골도 많고 주변 분들께 후한 평도 많이 받고 계신 분들이죠. 엄마와 아빠는 웃을 때 참 많이 닮으셨는데 저 역시 그 유전자를 타고나 웃을 때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직업을 한 번도 창피하게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학교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거나 하면 돈도 안 받고 고기를 턱하니 무료로 제공해주고는 하셔서 저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주변에 사정이 힘든 노인분들이나 고아원 등에도 주기적으로 고기를 보내주셔서 지역에서 따뜻한 이웃주민 감사패를 받기도 하셨거든요. 이렇게 따뜻한 마음씨와 사랑이 가득한 부모님 밑에서 저 역시 남들에게 베풀고 배려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고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저와 남편이 인연을 맺게 된 일이 있었어요. 제가 휴대폰을 잃어버린 날이었죠. 분명히 챙겼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의아해 하고 있었어요. 폰은 그렇다 쳐도 안에 있는 사진이며 다시 해야 할 세팅들을 생각하니 머리가 다 어지러웠어요. 3일이 지나고 찾는 걸 정말 포기해야겠구나 하고 새 휴대폰을 새로 사기로 마음먹은 날 아침이었어요. 이연아, 전화 좀 받아봐. 네 전화를 갖고 있다고 하시네? 뭐? 진짜야? 저는 급하게 엄마 폰을 건네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휴대폰 주인입니다. 아, 네. 많이 걱정하셨죠. 제가 이 폰을 주었는데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완충을 시키고 전원을 켜서 엄마라고 저장되어 있는 분께 제일 먼저 전화를 드렸어요. 너무 늦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죄송하다뇨. 지금이라도 이렇게 연락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잖아도 이따가 새 거 사러 갈 참이었는데 정말 다행이에요. 혹시 제가 어디로 찾으러 가면 될까요? 오늘 저녁에 시간이 되신다면 N역 1번 출구에서 만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7시 이후에 다 괜찮습니다. 그럼 7시에 거기서 뵙겠습니다. 폰을 새로 사야 된다는 생각에 머리가 지끈거렸었는데 정말 기적처럼 폰을 습득한 분으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기쁜 마음에 사례를 해드리려고 봉투에 정성을 담아 저녁 시간만을 기다렸어요. 7시에 N역 1번 출구에 맞춰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혹시 휴대폰... 네,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여기 있습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린 휴대폰이 드디어 제 손에 들어왔어요. 남자분은 시간을 내서 일부러 거기까지 왔는데 휴대폰만 건네주고 그냥 돌아가시려고 하더라고요. 저기요, 이거 사례금 드리고 싶어요. 아닙니다. 저 어차피 이 동네 근처에 사는데 여기까지 와주신 거니까요. 앞으로는 잃어버리지 마세요. 남자는 굳이 제가 준비한 사례금을 거절하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저도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모르지만 남자를 다시 불러 세우며 말했어요. 혹시 저녁 안 드셨으면 제가 대접하고 싶은데 시간 좀 내주세요. 남자는 놀란 눈을 하고 절 봤어요. 진짜예요. 너무 고마워서요. 저녁 같이 드실래요? 남자는 웃음을 끄덕였고 저희는 근처 파스타집으로 향했어요. 가까이서 보니 꽤 잘생기고 서글서글한 인상이 나쁘지 않더군요. 게다가 제 폰까지 찾아줬으니 더 호감이 갔어요. 저는 안승민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김이현이에요. 제가 사실은 일부러 본 것은 아니고 문자 알림이 뜨길래 본 건데 햇빛 고아원에서 이현 씨에게 감사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가 봐요. 네, 고아원이랑 양로원 봉사는 한 지 꽤 됐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랑 함께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주기적으로 감사 문자를 주시더라고요. 가끔 아이들이 직접 문자를 보낼 때도 있어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제가 오히려 봉사하러 갔다가 배워오는 게 더 많아요. 다녀오면 제 자신이 힐링이 된달까? 더 자주 못 가서 미안할 뿐이죠. 다음에 기회 되면 같이 가실래요? 승민 씨도 봉사 다니세요? 네, 이현 씨처럼 자주는 아니지만요. 주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봉사 다니시는 분들 뵙기 어려웠는데 이렇게 만나네요. 기분이 좋은데요. 남자 역시 시간이 날 때면 좋은 일을 하러 다니는 사람이었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는 호감도가 갑자기 더 증가하더군요. 그것은 그 남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녁만 먹고 서로 헤어지기 아쉬웠던 우리는 차도 마시고 다음번 만남까지 약속을 했죠. 남자는 세련되게 생긴 외모와 다르게 푸근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더군요. 이야기를 나눌수록 서로에게 더 끌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게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아주며 우리의 인연이 시작되었어요. 생각이며 관심사가 비슷하다 보니 말이 정말 잘 통했어요. 승민 씨와 함께 있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행복했어요. 자석처럼 서로에게 강하게 이끌리고 있었어요. 날이 갈수록 서로 더 사랑하게 되었죠. 승민 씨는 당시 아는 지인과 함께 스타트업 회사를 꾸려나가고 있었어요. 원래는 그 전에도 2번이나 도전했었는데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해 이번에 정말 잘 해볼 생각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승민 씨는 그만큼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나는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 2번의 경험으로 많은 것을 배웠고 이번에 부족한 부분을 더 보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 엄청난 성공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아직까지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어. 매일매일 일하는 게 너무 즐거워. 저는 그런 승민 씨가 너무 멋있고 자랑스러웠어요. 매력이 철철 넘치는 남자였죠.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오래될수록 저는 이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건 승민 씨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단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승민 씨는 자기 부모님에 대해 제게 구체적으로 말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간혹 부모님에 관해 물어보기라도 하면 어색하게 말을 돌리거나 화제를 바꾸고는 했죠. 부모님이 계시지만 뭔가 불편한 점이 있나? 라는 생각에 저도 물어보는 횟수를 줄여갔죠. 하지만 둘의 결혼 이야기가 구체화될수록 부모님 이야기는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승민 씨와 저희 부모님께
먼저 인사드리기로 했어요. 예상했던 것처럼 나이스한 태도와 호감형 인상의 승민 씨를 부모님 두 분 모두 너무 좋아하셨어요. 예의 바르고 자기 일에 열정적인 면도 어필하는데 크게 한몫했죠. 우리 엄마 아빠가 승민 씨 엄청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 그래? 나 뭐 잘한 것도 없는데. 자기는 그냥 존재 자체가 완전 선물이야.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럼 자기네 부모님도 뵈러 가는 거지? 응? 인사해야지. 역시나 본인 부모님 이야기만 나오면 소극적으로 변하는 그에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물어봤어요. 자기야, 우리 이제 결혼 약속까지 했잖아. 우리 둘이 가장 중요하지만 집안끼리 만남이기도 한데 매번 자기네 부모님 화제만 나오면 말 돌리려고 하고 그런 걸 항상 느꼈어. 이제는 나한테 말해주지 않을래? 부모님에 대해서 불편한 게 있는 거야? 아니면 뭐 다른 거야?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무 부모님 이야기를 안 했지. 사실은 승민 씨가 꺼내놓은 이야기에 저는 몹시 놀랐어요. 그의 아버지는 구의원이시더군요. 그걸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숨길 수 있는 데까지 숨기고 싶었어. 도대체 왜? 사실 부모님은 나랑 삶에 대한 가치관이 너무 다른 분들이셔. 예전부터 모든 것을 누리고 사셔서 다른 사람의 고충이나 안위 따위는 관심 없으시거든. 게다가 조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무시하는 게 습관화되신 분들이야. 나는 잘 모르지만 승민 씨 아버지는 구민들을 위해 적극 나서서 애쓰시는 거잖아. 그래서 난 아버지가 더 싫었어. 겉과 속이 너무 달라서. 그런데 어머니도 똑같아. 구의원 사모이면서 어디서든 VIP 대접만 받으려고 하거든. 아무리 그래도 승민 씨 부모님이잖아. 내가 부모님과 가장 큰 갈등이 시작되었던 건 내가 한 스타트업 회사 때문이었어. 아버지는 항상 높은 곳에 자리 하나 만들어 놓을 테니까 명예로운 이름을 떨칠 아들이 되시길 바랬으니까. 하지만 나는 정치에 일도 관심이 없었어. 부모님은 내가 하는 일들을 쓸모없고 시간 낭비라며 무시하기 일쑤였고 나도 못 참고 집을 뛰쳐나와 혼자 살기 시작했던 거야. 아직도 간간히 연락 와서는 그놈의 회사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냐고 난리셔. 아버지가 만들어온 탄탄한 길을 포기했으니까. 부모님 얘기만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나도 모르게 자기 앞에서도 피했던 거야. 미안해. 아니야. 나는 그런 사정이 있는 줄도 모르고 부모님이 인정하지 않는 일을 끝까지 하려고 부딪히는 자기가 멋있기도 하지만 걱정이 되기도 해. 대학 때까지만 해도 부모님이 짜놓은 코스대로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그런 내가 진짜가 아닌 것 같았어. 그 알을 깨고 나와보니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 거야. 부모님은 그냥 나의 늦은 반항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시고 이렇게 사이가 틀어진 건 4년 정도 됐어. 그랬구나. 자기 힘들었겠다. 차라리 아버지가 유명인이 아니었으면 좋았겠다고 항상 생각했어. 나는 그냥 나인데 왜 부모님이 원하는 아들대로 살아야 하는 건지. 저는 그동안 많이 소가리를 해왔을 그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래도 결혼인데 인사는 드려야겠지? 나 탐탁치 않아 하셔도 예쁨 받으려고 노력은 해볼래. 우리 부모님 정말 어려운 분들이야. 괜찮겠어? 저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난관이든 극복할 수 있었어요. 며칠 뒤 식민 씨에게서 부모님을 뵈러 가자는 연락을 받게 되었죠. 이연아, 우리 부모님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상처받지 마.
그냥 생각하는 게 많이 달라. 알았어. 얼마나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마음 준비되어 있었어. 저희는 집으로 초대를 받았고 인사드리러 가는 날 저는 예쁜 꽃다발과 맛있는 케이크를 준비해 갔어요. 승민 씨 본가는 정말 으리으리하고 컸어요. TV 속에서만 보던 큰 앞 마당과 잔디가 깔린 단독주택이었죠. 현관을 들어서니 화려한 샹들리에가 보였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희 왔어요. 안녕하세요. 김미현입니다. 저의 90도 인사에도 불구하고 두 분은 팔짱을 낀 채 웃음기 없는 얼굴로 우리를 맞이하시더군요. 그 분위기에 압도당해 순간 너무 긴장이 되었어요. 저쪽에 앉아요. 저는 준비한 선물을 어머니께 전달해드렸고 예쁘다,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 없이 옆 테이블에 던져놓으셨어요. 간만에 집에 온다고 한 게 결혼한다는 이야기하러 온 거니? 네, 인사시켜드리려고요. 이름이 뭐라고요? 김이현입니다. 하는 일은 뭔데요? 저 그냥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직장? L회사 제품 개발팀이 있습니다. L회사는 또 어디야? 듣도 보도 못하던 데인데? 네, 그냥 작은 회사입니다. 에휴. 여태껏 아무 말도 꺼내지 않은 아버님의 작은 탄식을 들었어요. 그럼 부모님이 뭐 높은 데 계시나? 저희 부모님은 가게를 운영하고 계세요. 뭐 들으면 알만한 그런 가게인가? 아니요, 그냥 동네 시장에서 작은 정육점을 하고 계세요. 그 순간 저는 시어머니의 얼굴이 실시간으로 일그러지는 것을 보았어요. 정육점? 정육회사도 아니고 정육점이라 그랬어요? 네. 아버님과 어머님 모두 할 말을 잃은 듯 고개를 돌리시고는 더욱 싸늘해진 눈빛과 말투로 말씀하셨어요. 승민아, 이 집에 데리고 온 이유가 뭐냐? 제가 결혼할 사람이니까요. 내가 너 고작 정육점집 딸이랑 결혼시키려고 여태껏 애지중지 키운 줄 아니? 이현이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네가 좀 나가 살더니 아주 나쁜 물이 제대로 들어왔구나. 너 그 스타트업인가 뭔가 한다고 고집 피웠을 때까지만 해도 정말 이를 악물고 참고 있었다. 근데 뭐? 정육점 딸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우리 앞에 데려와? 승민아, 정신 차려. 너 자랑스러운 구의원님 아들이야? 네가 어떻게 이런 여자랑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이제 어머니나 아버님은 제가 아예 없는 사람처럼 제 얼굴 앞에 삿대질까지 하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너무 놀라고 벙져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파악할 시간이 필요했죠. 두 분 허락 안 해주셔도 저는 이현이랑 결혼합니다. 그냥 이현이한테 두 분 얼굴만 알려주려고 데려온 거예요. 원래 결혼 허락 같은 거 기대도 안 했어요. 저희 이만 가겠습니다. 네가 어떻게 감히? 승민아, 너 도대체 왜 이러니? 응? 연아, 우리 가자. 승민 씨는 제 손을 잡고 현관을 나왔어요. 넋을 놓고 있던 저는 그저 이끌려 나왔죠.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데 10분도 안 걸렸다면 믿으시겠어요?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승민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잠시 후 정신이 든 제가 정적을 깨고 말했어요. 승민 씨, 괜찮아? 미안해. 정말 이런 모습 보이기 싫었는데 너무 미안해. 자기가 왜 사과를 해? 부모님이 내게 너무 무례하게 했던 거 내가 대신 사과할게. 이런 일 생길 것 같아서 가기 싫었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매운맛이긴 하네. 많이 놀랬지?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정육점집 딸이라는 호칭으로 불려본 적 없거든. 그게 어떤 분들한테는 용납할 수 없는 직업이라는 것도 몰랐고. 너희 부모님께 내가 더 죄송스럽다. 너무 미안해하는 승민 씨를 달래보내고 저는 집에 돌아와 낮에 있었던 일을 떠올려 봤어요. 승민 씨 아버님은 정말 상상하던 그대로이고 어머님은 화려한 화장과 집에서 입는 옷이라고 하기엔 부담스러운 옷으로 강한 인상을 풍기는 사람이었죠. 소박하고 친근한 느낌을 주는 승민 씨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부모님들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생각이 많아졌지만 승민 씨는 오히려 더 굳건히 결혼을 밀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승민 씨가 믿음직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진짜 걱정해야 할 사람은 바로 제 자신이었어요.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온 연락을 받아보니 승민 씨 어머님이었고 무작정 나오라는 호출을 받게 되었죠. 정신 바짝 차리자고 속으로 몇 번이나 다짐하고 나갔지만 어머님을 보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고 말았죠. 이현 씨, 본론만 빨리 얘기할게. 우리 승민이한테서 떨어져. 네? 들었는데 못 알아들은 척 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진짜 모르는 거야? 죄송합니다. 그래, 우리한테 많이 죄송하겠지. 승민이가 지금 지가 하고 싶은 일 때문에 우리랑 떨어져 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막 만나라고 내보냈던 건 아니야. 나랑 애 아빠는 그날 너무 충격을 받았어. 그동안 그렇게 좋은 집안 여자들을 다 뒤밀어도 싫다는 애였는데 이현 씨 같은 여자를 데리고 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현 씨랑 우리는 그냥 격이 안 맞아. 격이 안 맞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저는 순간 따발총을 맞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반박할 여유를 조금도 주지 않고 저에 대한 그리고 저희 집에 대한 모욕적 언사를 멈추지 않으셨으니까요. 아우, 입 아파.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입 아파 죽겠어. 내가 그렇게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 같아? 난 1분 1초가 아까운 사람이야. 지금 내가 도대체 여기까지 와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나도 어이가 없네. 이현 씨, 혹시 돈 필요한 거야? 네? 여러 번 말하게 하지 말라니까. 돈 필요한 거면 액수만 간단하게 말해. 그거 받고 깨끗하게 나가 떨어져만 준다고 약속만 하란 말이야. 얼마 필요한지 말하라니까? 저는 돈 필요 없습니다. 기회 줄 때 받아. 괜한 자존심 이런 거 내세우지 말고. 돈이라도 받고 부모님 가게에 고기나 더 들여다 놔. 어머님은 제게 모욕을 주려고 단단한 준비를 하고 나오신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런 부모님 밑에서 힘겨웠을 승민 씨가 안쓰러워지더군요. 어머님, 오늘 뵌일은 승민 씨한테 말하지 않겠습니다. 승민 씨가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입을까 걱정이 돼서요. 저희 결혼 허락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저희끼리 조용히 잘 살겠습니다. 살펴가세요.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어요. 하지만 안 봐도 알 것 같았어요. 어머님이 뒤에서 어떤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을지. 저는 정말 승민 씨에게 어머님 만났던 일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인내심을 시험하는 건지 더 크고 많은 화살이 날아오기 시작했어요. 이현아, 지금 가게로 좀 올 수 있어? 지금? 알았어, 갈게요. 며칠 뒤 엄마 아빠의 호출로 정류점에 도착해보니 까무러칠 만한 광경이 눈앞에 있더군요. 엄마 아빠, 이게 다 뭐야? 이런 게 왜 여기 있어? 그러게나 말이다. 장사하려고 가게에 왔더니
문 앞에 이런 게 가득 쌓여 있어서 우리도 깜짝 놀랐어. 가게에는 여러 상자가 있었는데 벌레 먹고 썩은 과일들, 구멍이 숭숭 뚫린 명품 브랜드 옷, 귀퉁이가 깨진 도자기 등등 생소한 것들 뿐이었어요. 누가 왜 먹지도 쓰지도 못할 것들을 우리 부모님에게 보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실수는 아니고 고의 같은데 도대체 알아낼 방법이 없었죠. 아무튼 쓰레기들을 치우고 집에 돌아와 승민 씨와 통화를 하며 가게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세상에, 실수인지 고의인지 모르겠지만 어쩜 그런 쓰레기들만 골라서 왔는지 너무 나쁜 사람들인 것 같아. 제 이야기를 들은 승민 씨는 한참 동안 말을 안 터군요. 연아, 오늘은 내가 좀 많이 피곤한데 먼저 자도 될까? 응? 그럼 잘 자. 좋은 꿈 꾸고. 유독 피곤한 듯한 승민 씨를 먼저 재우고 저는 계속 쓰레기 택배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누가 부모님께 그런 걸 보냈는지 감도 오지 않더군요. 하지만 그 발송인이 누구인지 아는데 며칠 걸리지 않았어요. 그날 회사에 연차를 내고 집에서 뒹굴거리다 부모님께 도시락을 싸다 드리기 위해 집을 나섰어요. 정육점 근처에 서 있는 까만 자동차를 스쳐 지나가고는 가게 안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승민 씨 어머님이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3명과 함께 있더군요. 어머님, 여기는 어떻게... 이연아, 아는 분이니? 승민 씨 어머님이셔. 흉물스러운 것을 본 것 마냥 고기 피가 묻은 앞치마를 두른 엄마와 아빠를 번갈아가며 어머님이 입을 떼셨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네? 그래. 동네 정육점이 다 이 모양 이 꼴이지 뭐.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 아주 추잡스러운 애구나. 이봐요. 남의 딸한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쪽 따님이 우리 아들 꼬드겨서 지금 결혼인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 꼬라지를 보고 더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진짜 어이가 없네요. 우리 승민이한테 뭐라고 이야기했길래 애가 눈에 불을 켜고 찾아와서 난리를 피우고 가게 하는 거야. 승민 씨가 난리를 피웠다고요? 그래, 내가 쓰레기 좀 이쪽으로 보냈어. 엿 먹어보라고. 그런데 그걸 우리 아들한테 냅다 고자질해? 잠깐만. 그럼 그 과일이며 옷들, 도자기, 그게 어머님이 전부 저희 부모님한테 보내신 거라고요? 정확히 보냈다기보다 버렸다고 하는 게 맞겠지. 그래도 이 조만한 시장통에서 고기나 썰고 있는 사람들이 백화점 과일이나 명품 브랜드 옷을 만져볼 기회나 있었겠어? 만져나 보라고 이리로 보냈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이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데요. 이현 씨 같은 사람을 낳아서 우리 아들한테 붙여놨잖아.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냐고. 이제 마지막 경고야. 더 이상 우리 승민이한테서 떨어져. 안 그럼 여기서 장사하기 힘들게 해줄 테니까. 뭐라고요? 두 분이 혹시 따님한테 들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승민 아빠가 힘 좀 쓰는 분이에요. 이런 시장통에서 요만한 가게 하나 말아먹게 하고 밀어버리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딸 간수 잘하세요. 이현 씨도 들었지? 부모님 여기서 오래 장사하셨다며. 피눈물 나면서 저기 고깃덩어리들 정리하시는 꼴 보기 싫으면 알아서 똑바로 처시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어머님은 부모님과 제게 겁박을 주러 왔던 거예요. 어머님이 덩치 좋은 장정들과 고개를 돌려 가게를 나가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현아, 왜 그래?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엄마 아빠가 묻는 소리에도
저는 하염없이 울 수밖에 없었죠. 나중에 자초지종을 다 들은 부모님은 침통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승민이랑 결혼을 정말 할 거니? 할 거야. 우리 정말 사랑해. 저런 시어머니 밑에서 네가 얼마나 고생할지 훤히 보이는데. 저 사람 그냥 무서운 게 아니라 너무 위험해 보여. 그 아빠도 높은 사람이라며. 엄마는 무서워. 저는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하필이면 제가 사랑하는 남자 집안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집이라니. 우리 부모님이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한다니. 저는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회사에 병가도 내고 승민 씨 만나는 것도 거절했어요. 이현아, 몸이 많이 안 좋아? 내가 죽이랑 약 좀 사가지고 갈까? 아니, 약은 먹었고 그냥 기운이 없어. 말할 기운도 없어. 혼자 있고 싶어. 알았어. 그럼 얼른 전화 끊고 푹 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연락해. 하지만 저는 며칠 동안 휴대폰도 꺼놓고 승민 씨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병가가 끝나고 회사에 나가니 더 충격적인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이현 씨,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팀장님 호출과 함께 저는 권고사직을 요청받았어요. 이현 씨 일도 잘하고 잘 웃고 팀원들이랑 잘 지내는 것도 아는데 우리같이 작은 회사들은 정말 힘이 없잖아. 위에서 찍어 누르기 시작하면 그냥 나락이야. 위에서 찍어 누른다뇨? 높은 곳에서 이현 씨 이름이랑 해고 조치하라고 명령이 내려왔대. 그렇게 안 하면 우리 회사 망하게 하는 거 순식간이라고. 그냥 헛소리인 줄 알았는데 정말 내는 광고마다 이유 없이 다 삭제되더라고. 사장님이 그제서야 제대로 통지받고 이현 씨 이야기를 꺼내는데 나도 난색을 표했는데 아무래도 회사 입장에서는 좀. 승민 씨 부모님이 제 직장에까지 손을 써 제가 일을 못하게 만들었더군요. 정말 환장할 노릇이었어요. 그것도 해고 처리하라는 거 내가 권고사직 쪽으로 이야기 돌린 거야. 나도 갑자기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회사에 피해가 가게 된다면 제가 그만두는 게 맞죠. 팀장님 앞에서는 담담히 이야기했지만 속으로는 무섭고 떨렸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내 회사에까지 이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걸까? 나를 아예 여기서 떠나버리게 하려는 건가? 아니면 더 멀리?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집에 오는 길에 저는 그대로 기절을 했고 눈을 떠보니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이현아, 괜찮아? 정신이 좀 들어? 승민 씨, 무슨 일이야? 여기 어디야? 너 길에서 쓰러져서 실려왔어. 왜 말 안 했어, 임신한 거? 뭐? 내가 임신했다고? 너도 모르고 있었어? 뱃속에 우리 아기가 있대. 요즘 이것저것 스트레스 때문에 밥맛도 없고 현기증이 자주 났던 것인 줄 알았는데 제가 임신을 했을 거라고 생각도 하고 있지 못했죠. 승민 씨와의 사랑의 결실이 생겼다고 하니 기쁜 마음 반, 반대로 불안한 마음 반이 공존하는 것 같았어요. 아이까지 생긴 것을 알면 승민 씨 집에서 얼마나 더 심하게 나올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쪽 귀에도 들어갔는지 퇴원 수속을 밟기도 전에 머리를 어지럽히는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야, 너 미쳤어? 임신? 임신? 훅히고 앉아있네. 너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만만하게 보여? 어디서 임신한 걸 가지고 협박해? 협박이라뇨. 저도 임신한 거 몰랐어요. 너 진짜 상스럽고 추잡스럽구나. 우리 승민이 애도 아니면서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머리를 써?
무슨 말씀이세요? 이 아이 승민 씨 아이 맞아요. 네가 몸 막 굴려서 아무 애나 임신해놓고 우리 아들 인생 막으려고? 내가 너 같은 년 속셈 모를 것 같아? 정말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너, 남의 새끼 유전자 검사든 뭐든 할 수 있는 거 다 증명해와. 어디 곱게 그 애가 태어날 수 있는지 두고 봐. 그리고 그동안 좋게 말했더니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경고할게. 니네 엄마 아빠 정육점은 이제 장사 다 한 줄 알아라. 내가 반드시 니네 식구 다 길거리 나앉게 만들 테니까 두고 봐. 너도 이제 어디 가서도 취직도 안 되게 해버릴 테니까.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보여줄게. 이 나쁜 것. 사지가 오들오들 떨렸어요. 눈물이 차오르고 식은땀이 줄줄 흘렀어요. 태어나는 저를 데리러 온 승민 씨는 제 상태를 보더니 놀라서 물었어요. 이현아, 왜 그래? 몸 안 좋아? 선생님 모셔올게. 잠깐 기다려봐. 아니, 승민 씨, 할 말 있어. 저는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승민 씨 집에 인사 다녀온 후로 따로 어머님을 만났던 것, 정육점에 쓰레기 상자들이 배달 왔던 것, 직접 찾아와 행패 부렸던 것, 그리고 제 직장일과 방금 통화 내용까지. 말하는 중에도 몸이 너무 떨려 힘들었어요. 승민 씨, 나 이제 너무 무서워. 나랑 아이, 그리고 우리 부모님까지 어떻게 될까 봐. 너무 무섭고 겁이 나. 이현아, 정말 내가 너무 미안하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또 너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다니. 승민 씨와 저는 병원에서 서로 꼭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어떤 사랑이 이렇게 아플 수 있는지 모르겠더군요. 울면서도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모두를 위해 승민 씨와 아이를 포기해야 하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는 게 맞는 건지. 제 마음을 읽었는지 승민 씨는 눈물을 닦고 결연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어요. 이현아, 나는 너랑 우리 아이 다 지켜낼 거야. 저 사람들은 이제 내 부모가 아니야. 승민 씨, 그래도... 아니, 난 이제 부모 없어. 고아야. 나한테는 이제 너, 아이, 우리 장인 장모님만 있는 거야. 승민 씨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승민 씨는 자신이 살던 집을 처분하고 저와 부모님이 사는 집으로 모든 짐을 옮겨왔어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어떻게든 이현이와 아이 책임지겠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해드린 점 정말 무릎 꿇고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 집안과 연을 끊을 겁니다. 제가 아니라 그 누구더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지만 사위로 받아주십시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승민 씨는 우리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내심 불안해했지만 승민 씨의 굳은 의지를 믿고 가족이 되기로 했죠. 제 몸 상태도 그렇고 상황상 결혼식은 아이를 낳고 올리기로 했고 우선 혼인신고를 먼저 했어요. 정말 우리가 부부가 되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승민 씨는 어딜 가나 저를 항상 데리고 다녔고 정말 같이 갈 수 없을 때는 집 밖에 나오지 말라며 신신당부를 했어요. 휴대폰을 바꿨지만 여전히 연락은 계속되었어요.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 폭탄이 수백 통씩 쏟아졌죠. 너, 내 아들 꼬드겨서 우리랑 연을 끊게 만들어? 너같이 싸구려 년이 낳는 애는 걔도 싸구려가 될 거다. 우리 승민이를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그 착한 애가 갑자기 그렇게 냉정해진 거지? 너란 년 때문에
부모 자식의 천륜이 끊겼다. 너네 모조리 한국에서는 발도 못 붙이게 해주지. 입에 담기도 힘든 험한 말들을 매일 봐야만 했어요. 너무 심할 때는 승민 씨가 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적도 있었고요. 하지만 역시나 모든 화살은 제게 날아오더군요. 하지만 그런 괴롭힘도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하늘이 그 사람들에게 천벌을 내리셨거든요. 얼마 후 뉴스를 보니 승민 씨 아버지라는 사람이 구속된다고 하더군요. 죄목은 다양했어요. 뇌물수수 및 비자금 조성, 그리고 성추행. 알고 보니 정당하게 거기까지 올라왔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받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받아 먹었던 거죠. 이제 그 자리를 반납하는 수수만 남았겠더라고요. 아무리 승민 씨 아버지라고 하지만 정말 구역질이 나더군요. 어려운 노인분들 찾아뵈서 고충을 들어드리는 척, 시장에 가서 떡볶이를 서민처럼 친근하게 먹는 척, 동물 보호에 앞장서고 싶다며 유기견을 안고 눈물을 흘리는 가식적인 모습까지. 진실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어요. 승민 씨 아버지의 사건이 터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어머니의 숨겨져 있던 민낯 또한 세상에 드러났어요. 백화점이나 공공기관에 가서 갑질을 하는 일화가 속속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걷잡을 수 없이 순식간에 많이 퍼져나갔어요. 게다가 의원 와이프라는 명목으로 거대한 투자를 도모했다가 큰 손해만 끼친 사건까지. 어떻게 저런 일을 다 해낼 수 있지 싶을 정도로 크고 작은 일들이 연이어 터졌고 미디어는 앞다퉈 보도했죠. 하지만 저의 걱정은 오직 하나, 승민 씨였어요. 역시나 승민 씨는 그런 가족의 자식으로 낙인 찍혀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결국 잘 풀려가고 있던 회사의 성장까지 발목 잡히게 되었어요. 본인도 본인이지만 동업자가 더 어려워질 것을 걱정해 얼른 발을 뺐지만 그 뒤로도 수많은 욕을 먹었어요. 저 역시 이런 충격 속에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다행히 우리 아이만은 잘 지켜낼 수 있었죠. 승민 씨, 많이 힘들지? 아니야. 다 내가 자처한 일들인데 뭐.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잖아. 이미 다 알고 있었어. 이걸 다 공개한 게 바로 나거든. 뭐라고? 자기가 공개한 거라고? 벌 받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이렇게 해야 더 이상 너나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다 내가 벌인 일이야. 하지만 자기 잘 나가던 회사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고 그런 사람들 아들이라며 손가락질도 수없이 받았잖아. 다 내가 감내해야 할 것들이었어. 이렇게 모든 것을 뒤집어서라도 너와 아이를 지켜내고 싶었어. 너도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지? 그런데도 우리 아기 잘 지키며 잘 버텨줘서 고마워. 남편은 계속되는 친부와 친모의 괴롭힘에 마음을 굳게 먹고 그들의 실상을 고발한 장본인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염없이 울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그 회사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그리고 사건 이후 사람들에게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오직 저희를 지켜내기 위해 그 힘든 시간을 오롯이 감당해낸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과 안쓰러운 마음이 함께 들었어요. 그 사람이라고 자기 부모를 그렇게까지 하고 싶었을까요? 결과적으로 남편의 아버지는 자리 박탈과 함께 징역형을 받게 되었어요. 출소를 한다 해도 다시 예전의 삶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게 된 거죠. 그의 어머니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자신이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는 우월감이 무너졌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더군요.
여러 고소장과 법정 싸움을 맞닥뜨리더니 정신적 충격이 컸던지 자신을 놓아버려 어쩔 수 없이 정신병원으로 강제 이송되어 갔어요. 상태가 워낙 심각해 면회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들었어요. 이제 그들에게 화려했던 과거는 없어지고 만 것이에요. 왜 사람들은 누렸던 모든 것을 전부 잃고 난 뒤에야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게 되는 것일까요? 심지어 그게 남편의 부모님이었다고 생각하니 아쉽더군요. 저희 남편은 이전 회사를 떠난 후 약간의 공백기를 갖고 재충전을 해 다시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시작했어요. 한동안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생기를 잃었던 남편의 눈빛이 다시 반짝이는 것을 보니 저 역시 같이 힘이 나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제게 고마워했어요. 날 믿고 기다려준 네가 있어서 나는 뭐든 할 수 있었던 거야. 고마워. 나는 뭐 해준 것도 없는데 난 자기가 그 반짝이는 눈으로 뭔가에 열정적으로 도전할 때 그렇게 멋있더라. 참, 저희 부부의 아기도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답니다. 지금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해 잡으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네요. 저희 부부는 동생을 만들어줄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 역시 건강하시고 여전히 즐겁게 정육점을 운영하고 계세요.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면 손님이 더 많아져 옆가게까지 인수하고 확장해 더 바빠졌다는 점이겠네요. 행복은 지위에서도 명예에서도 돈에서도 우월감에서도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실감한 시간들이었어요. 저는 앞으로 저희 식구들과 소박하지만 하루하루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럴 준비도 되어 있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분들도 모두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의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